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것은 원그래프, 띠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와 같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확실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도씨의 온도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도씨까지 끓여놓은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분이 지났더니 90도씨가 되었다. 2분이 지났더니 물의 온도가 75도씨가 되었다. 3분이 지났더니 65도씨, 4분이 지났더니 40도씨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어,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x, 단위는 분이 되겠죠. 라고 하고 물의 온도를 y, 단위는 도씨가 되겠죠. 라고 했을 때 x와 y는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 x가 1일 때, 즉 1분이 흘렀을 때 y의 값은 90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이 흘렀을 때는 y의 값은 75도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분 30초가 흘렀을 때도 어떤 온도의 값이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x의 값과 y의 값은 변합니다. 물론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여기서 이제 문자 x, y죠.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 경우에는 이 시간 그리고 물의 온도가 변수인 거죠. 변수라고 하는 건 이제 변하는 수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뭐 변하는 문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여러분 아마 배웠을 수 있는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제 변하는 개념. 시간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여기서는 변했죠. 그래서 시간과 물의 온도가 모두 변수라고 하는 걸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x축, y축을 생각을 한다면 x축, y축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겠죠. 만약에 시간이 하나도 흐르지 않았을 때 처음 온도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 아까 100도씨의 물이라고 했을 때 처음 온도는 100도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예를 들어 1분이 흐르고 2분이 흐르고 3분이 흐르고 4분이 흐르고 1분에 예를 들어 90도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2분에는 뭐 75도 3분에는 뭐 65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X축은 아까 시간이었고요. Y축은 물의 온도가 되는데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여기 지금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변수 사이에 이제 여기서는 시간과 온도겠죠. 시간과 온도라고 하는 시간과 물의 온도라고 하는 두 변수의 관계를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 위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x, y, 시간과 온도였지만 그 변수가 상황에 따라서 뭐 속력이 될 수가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x축, y축, 좌표평면 위의 그림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한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변수와 그래프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분 후에 물의 온도는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해석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났을 때 그때 물의 온도, 여기에 숫자가 예를 들어 뭐 65다. 우리가 아까 여기 65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래서 3분 시간에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니 65도시구나. 그래서 65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4분을 40도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의 온도가 40도씨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주는 건 40분에 맞닿아 있는 좌표평면의 그래프가 4분이구나. 그래서 4분이 흐른 뒤에 물의 온도는 40도씨가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그와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예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산모의 임신 기간에 따른 태아의 크기, 임신 후 100일이 지났을 때 태아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 보시면 X축이 1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 Y축은 밀리미터, 즉 태아의 크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아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건 알겠습니다. 문제는 100일이 지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X축에서 100일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태아의 크기는 연결을 해보니까 여기 여기 지금 만나는 것은 150이죠. 그래서 태아의 크기는 150mm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두 가지예요. X축에 써 있는 건 뭐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Y축에 써 있는 건 밀리미터, 뭐 태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X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임신 후 지난 일의 수, 이제 며칠이나 지났는지, 이제 이와 같은 x, y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 걸 이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그래프,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맞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이냐 가정을 할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각 x에 따른 나무 그림자의 길이를 y라고 한다. 변수가 주어져 있죠. x는 시각입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리고 y는 그림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림자의 길이는 언제 가장 짧죠? 이제 해가 보통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제일 남쪽,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과학적인 상식으로 정오 12시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고요.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6시가 될수록 이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짧기 때문에 오전 6시에는 그림자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정오가 될수록 짧아지고 다시 이제 오후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짐작할 때 X축, Y축 있다고 해보면 6시, 그리고 오후 8시, 16시, 그리고 여기 정오라고 했을 때 정오에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을 거예요. 6시에 가장 높겠고 18시에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아마 디귿이 1번과 연결되는 그래프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 X, 남은 배터리의 양 Y. 이건 우리 잘 알 수 있겠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 양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y는 배터리 남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배터리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는 줄어들죠.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많이 줄어들겠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좀 덜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그래프는 여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2번과 매칭이 되는 그래프겠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번지 점프를 한 사람의 경과 시간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라고 했는데, 여러분 번지 점프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를 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쭉 떨어지다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몇 번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처음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점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랬다가 반동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내려갔다가 튀어오르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는 아마 니은에 맞는 그래프이지 않을까. 여기서 x축은 시간이고요. 여기서 y축은 높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짐작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경과 시간 x초에 따른 자동차의 속력을 y m/s라고 할 때 x와 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x초,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이겠죠. 이때 속력은 30m/s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1초가 지났어요. 그럼 그때의 속력은 30m/s입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30m/s 그대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속력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기 전 자동차의 속력, 밟기 전은 밟았을 때가 0초니까 밟기 전의 속력은 30m/s가 되겠죠. 그리고 밟은 후 몇 초 후에 정지하는가. 정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때 속력이 0인 경우를 우리가 정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속력이 0이 되는 시간은 5초죠. 그래서 5초 후에 정지한다 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강수량을 알아보기 위해 통을 밖에 놓고 빗물을 받아 물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비가 오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높이를 Y mm라고 할 때, 이제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럼 물의 높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X 변수가 시간 측정하기 시작한, 그리고 Y를 물의 높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뭐 물의 높이가 0이겠죠. 왜냐면 측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측정을 하면 할수록 비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한지라고 했으니까 비가 오면 올수록 물의 높이는 아무튼 올라갈 거예요. 쭉 계속 위로. 뭐 얼만큼 많이 오면 많이 올라가겠고, 조금 오면 약하게 올라가겠고, 그건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물의 높이는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냐면 비가 오기 시작한 지 30분 후에 물의 높이는 입니다. 뭐 문제는 간단합니다. 30분 후에 물의 높이, 그래프를 연기를 해주면 30분 후에 물의 높이는 5mm구나 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어려운 것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단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다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나마 그려줄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에서 변수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